안녕하세요. 코인우먼입니다. 오늘은 2월 11일 토요일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며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SEC 게리겐실러의 크라켄 스테이킹 금지 소식으로 비트코인 및 리플을 비롯한 알트코인이 일제히 하락을 했습니다. 물론 이는 단순히 크라켄 스테이킹 금지 소식뿐 아니라 긴축적 통화 정책이 생각보다 오래 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상승세를 이어가던 증시가 이틀 전에는 하락, 그리고 어제는 혼조세로 마무리한 것도 영향이 있는데요. 오늘은 암호화폐 시장만 단독으로 보았을 때 어제 오늘 크라켄 스테이킹 금지 소식으로 인한 업계의 반응 소식을 함께 들려드릴 텐데요. 구독자분들께서 스테이킹의 의미와 그리고 앞으로 증권 토큰 가이드라인을 허용하고 제시하고 있는 한국 마켓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크라켄 전 CEO가 SEC의 기소에 대해서 싸우지 않고 합의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SEC와 싸우지 않은 것은 승소할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크라켄 전 CEO가 말하길 SEC와의 쟁점인 위험 조정 수익률은 승소할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법적 비용을 지불할 가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험 조정 수익률이란 위험의 정도를 고려한 수익률인데요. 펀드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수익이 높다고 투자를 잘했다고 보시지 않고 위험 조정 수익률을 통해 참고를 많이 하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크라켄 CEO의 의견대로라면 이번 SEC와의 쟁점은 바로 이런 위험 조정 수익률에 대한 내용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SEC는 우리의 레버리지를 포함한 모든 재무사항을 알고 있다. 우리가 약해 보였을 수 있다라고 전 크라켄 CEO가 또다시 밝혔습니다. 우리가 추측한 바대로 SEC는 결국 크라켄의 정보를 한 움큼 쥐고서 우리가 이만큼 너희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고 또 우리가 기소한 건이 아니더라도 이 정도면 어떤 이슈로도 너희의 발목을 붙잡을 수 있는데 합의를 할래 안 할래 이런 형국이었던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또한 크라켄 전 CEO는 누군가가 법정에서 합법적이고 사용자 친화적인 커스터디 스테이킹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를 바란다면서 의회는 국내 암호화폐 산업과 소비자가 해외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보호하는 행동에 나설 차례다라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과연 2023년 미국 의회는 암호화폐 관련해서 어떤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인지 의문스럽기는 합니다. 새삼 지난해 중간선거가 다른 정치적 이유를 모두 막론하고 암호화폐 투자자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선거였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데요. 만약 상원과 하원 모두 암호화폐 친화적인 정권인 공화당이 과반 이상을 차지했다면 아마 FTX에 대한 면밀한 조사뿐만이 아니라 SEC의 심판 그리고 암호화폐 규제 마련을 위한 발판 마련이 최소한 시작은 되지는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 내 정치인들도 이야기하듯이 2023년은 그 어느 때보다 의회가 분열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상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하원은 공화당의 다수당인 상황에서 어떤 경제적, 정치적 이슈도 쉽게 협의가 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특히나 SEC 입장에서는 다시금 상원이 민주당이 다수석을 차지하면서 올 한 해 다시금 힘을 얻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코인베이스는 스테이킹으로 활성화된 거래소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 조치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나섰습니다. 코인우먼 채널에서도 공유드렸던 바와 같이 갑자기 코인베이스가 SEC가 스테이킹을 금지하려고 한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그런 일이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바로 크라켄 스테이킹 금지 소식 바로 하루 전에 코인베이스 CEO가 트윗에 남겼었는데요. 그만큼 코인베이스가 누군가 신뢰성 있는 소스로부터 얻은 스테이킹 금지 소식 자체는 매우 충격적이었을 겁니다. 코인베이스 CEO는 코인베이스는 우리의 임무인 경제적 자유를 위해 계속 싸울 것이다. 암호화폐 분야에서 가장 신뢰받는 브랜드가 되는 것은 정부의 과잉 대응으로부터 고객을 보호하는 것을 의미한다 라며 코인베이스는 계속해서 스테이킹을 진행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리플 XRP 커뮤니티들은 코인베이스가 경제적 자유와 그리고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상장 폐지했었던 리플 XIP를 먼저 재상장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또한 커뮤니티들은 2020년 XIP를 상장 폐지한 거지 과연 코인베이스가 정부의 과잉 접근으로부터 고객을 보호하겠다는 의지 때문인 것인지 어떻게 보면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크립토 베이직에 따르면 최근 미국 SEC가 크라켄 스테이킹 서비스를 중단시킨 가운데 XRP 레저 기반 암호화폐 결제 솔루션이 스테이킹 프로그램을 잠정적으로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잠정적 중단 결정 가운데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크라켄 스테이킹 금지 소식 이후에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에서 잠시 물러서라 지난 수주간 글로벌 시장에서 긍정적인 규제 도입이 활기를 띠고 있다. 두바이는 암호화폐 시장 참여자를 위한 규정을 마련했고 호주는 라이센스 및 커스터디 규제를 담은 협의 문서를 발표를 했다. 한국금융위원회는 증권형 토큰을 별도 규제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그 외에도 더 있다. 이들 공통점에 주목하라. 이들 규제 기간은 미국에서 놓치고 있는 것을 포착해 리더십을 갖고 움직이고 있고 리플도 이런 장소에서 성장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현재 세계는 여전히 미국과 중국의 양 구도로 나누어져 있어 보이고 구체적으로는 미국과 서방 국가들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 등의 국가들로 힘이 양분화되어 있지만 그렇다고 미국과 서방 국가 내에서 그들이 모든 분야에서 온전히 한 팀일까? 결코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서방 국가들은 과거 그들이 누렸던 강국으로서의 지위를 재탈환하기 위해서 어떤 산업, 특히 통화나 화폐, 경제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발빠른 리더십을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분야 중에 하나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분야가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 미국이 그들의 암호화폐에 대한 금지 조치 등을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미치려면 최근 미국 기업의 중국에 대한 양자 컴퓨터, AI, 첨단 반도체 등의 투자 금지 방안과 같이 관련 제재 조치를 중국 등에는 취할 수 있으나 결코 우군인 서방 국가에는 쉽사리 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되면 미국은 전 세계에서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폐 부분에 있어서는 고립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또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미국과의 관계에서 주도적인 힘이 부족한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에는 향후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방향성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생각해 보셔야 할 문제인 것 같은데요.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나라별 상황과 증시에 대한 해석 등등이 모두 다른 상황에서는 투자자가 투자에 있어 개인의 확고한 기준이 있어야 하듯이 각 나라도 강국의 부정적인 케이스에 휩쓸리기보다 긍정적인 케이스에 더 집중해서 산업을 발전시켜야 할 중요한 시기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러시아가 원유 감산을 결정했습니다. 재정 적자를 보완하기 위해서 원유 감산을 통해서 원유 가격을 올리겠다는 건데요. 러시아의 이런 결정이 또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유심히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코인 우먼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